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 탑3. 첫째, 아이언 메이든. 아이언 메이든은 철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관과 같은 형태의 고문 도구입니다. 이 관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내부에 박혀 있어 희생자가 강제로 안에 들어가면 문이 닫히면서 가시들이 그들의 몸을 찌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잔인한 고문 방식입니다. 둘째, 스카피즘. 스카피즘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용되던 고문 방식으로 희생자를 나무판 2개 사이에 끼워 넣고 팔다리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 희생자의 몸에 꿀을 바르고 벌레들이 모여 살을 먹고 번식하게끔 합니다. 이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에 걸친 잔인한 고문 형태입니다. 셋째, 소이잭 마스크. 소이잭 마스크는 200여 년 전 독일에서 만들어진 고문 도구로 희생자들의 눈을 멀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희생자의 얼굴을 감싸며 눈 부분에 가시나 날카로운 도구들이 있어 눈에 직접으로 손상을 가했습니다. 진시황릉은 중국 산시성 시안시 린퉁구에 위치하며 진시황의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주로 병마용, 즉 토용으로 유명하며 통일 직후 진나라가 동원한 추정 70만 명의 인원으로 지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릉은 완성되지 못하고 진시황 사후에 2세 황제호에 의해 순장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진시황릉의 본체는 아직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으며 발굴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된 토용들은 처음 발견 당시 채색이 남아있었으나 발굴 후에 빠르게 색이 바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보존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시황릉은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향후 발굴 작업에서도 중요한 발견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고고학적 발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발생한 1.21 사태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하려는 시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북한의 김일성 암살을 계획하고 특히 공군 산하에 684부대를 창설하여 실미도에 비밀훈련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대의 훈련 과정에서 여러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총 7명이 사망했습니다. 1970년대 초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상황이 변하면서 이 암살 계획은 점차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대원들의 대우는 점점 나빠졌고 봉급과 음식 배급이 중단되는 등 생활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부대원들은 결국 탈영을 감행하고 일부는 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극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끔찍했던 최악의 고문 탑3. 탑3 줄이틀기. 양 다리를 묶은 뒤 다리 사이에 굵고 큰 막대기 줄이대 2개를 끼우고 양쪽으로 잡아당겨 정강이를 비트는 고문. 드라마, 영화 등에서 묘사하는 줄이틀기를 보면 죄다 의자에 앉혀놓고 집행하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사진이나 기록화 맨 바닥에 눕혀놓고 집행한 예가 대부분이다. 탑2 낙형. 불에 달군 쇠붙이로 피부를 찢어 고문을 가하는 신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신체에 가하는 가혹한 고문으로서 반역죄인을 국문할 때 사용되었다. 이는 압술, 주례 등과 같은 대표적인 악형 고문이다. 탑1 거열형. 거열형은 사형의 방법 중 하나이다. 5마리의 소를 이용해 당기기에 오우분시라고도 하고 몸이 5조각이 나무로 오체분시라고도 한다. 잘 안 찢어질 경우에는 망나니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칼집을 내기도 했다. 이봉창 의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윤봉길과 함께 김구휘하의 한인애국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일본의 쇼와 덴누를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순국하였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00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고 천도교 계열의 문창소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일본인 양자로 입양되고 일본식 이름인 기노시타 쇼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으로부터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실망한 이봉창 의사는 독립운동의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1932년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김구는 1946년 일본 정부로부터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아 윤봉길, 백정기와 함께 효창공원에 안장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이봉창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적 무덤, 도굴은 다양한 원인과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조가 망하면 해당 왕조의 무덤이 도굴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정복전쟁이나 권력의 부재 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는 그 지역의 무덤들이 대거 도굴당했습니다. 하지만 도굴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기도 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조직적으로 고분을 파헤치며 고려청자 같은 귀중한 유물들을 수탈했습니다. 또한 현대에도 도굴은 계속되었는데 유명 인사의 무덤이 도굴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도굴 행위는 단순히 유물을 탈취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적, 역사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는 무덤과 유적지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